이제 평일 동안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. 내가 토요일날 어디를 갈 것인가. 그래서 토요일날 또 임장 가고 5시 항상 땡치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던 거죠. 부동산이나 이 연락하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소문이 좀 났었어요. 그땐 좀 힘들더라고.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, 진짜로. 얘기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직장인으로 입찰도 많이 하셨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휴가를 내고 입찰 가셨었는지 네. 아니면 어떻게 입찰했는지. 경매는 하나 좋은 거는 대리인을 쓸 수가 있어요. 그 전에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위임장은 미리 보내놓으셔야겠죠. 그런 것만 챙겨서 하면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을 써서 대리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.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자기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맡겨야 되는 거니까. 처음에는 휴가를 내고 가셨던 거네요. 그렇죠. 처음에는 거의 제가 갔었어요. 첫 낙찰 받기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내서 법정에 가서 이제 입찰을 제가 직접 했었고, 낙찰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한 상태고, 그렇게 이제 첫 낙찰을 받고 나서는 좀 적극적으로 맡겼던 것 같아요. 처음엔 본인이 가시고 나중엔 전문가한테 맡길 수도 있고, 또 아무나한테 맡기면 이 보증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. 불안할 수 있어서 저는 검증된 분만 올렸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, 일면식 없는 분한테 부탁을 하면 사실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직접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좋고, 비용이 안 들죠, 직접 가면은.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네. 눈치도 보이고 할 텐데 네. 직장 다니면서 경매 공부하고 하는 게 뭐 좀 눈치 보이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? 처음엔 눈치를 안 봤는데 나중에 다주택자가 되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좀,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 연락하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소문이 좀 났었어요. 그땐 좀 힘들더라고.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 받기까지 제가 공부하는 거를 굳이 오픈하지는 않았거든요. 결과물도 없고 내가 어차피 퇴근하고 하는 건데 그걸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나고 나서는 좀 힘들어져서 저희 수강생들 중에 직장인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왜냐면 얘기해서 득될 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얘기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듣고 눈치만 받고 뭐 잠깐 자리만 비워도 뭐 쟤 또 부동산 뭐 하러 간 거 아니냐, 실제로 뭐 일하러 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. 회사 생활이 평온해야 또 그 남은 에너지로 이런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한동안 경매 보지도 않았었거든요. 그게 좀 괜찮아지기까지 한 몇 달 정도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겪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애초에 말하실 필요는 없고, 어차피 그런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 그거는 제 경험이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직장인일 때 5, 60번 정도 경매를 하신 건데 네.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.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. 최대한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. 퇴근 시간은 거의 물건 조사하고 전화 조사, 그러니까 손품으로 할 수 있는 건 평일날 다 끝내놓고 이제 평일 동안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. 내가 토요일날 어디를 갈 것인가. 그래서 토요일날 또 임장 가고 일요일은 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막 제가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재미를 느꼈었고, 어쨌든 회사 받는 월급 이상으로 내가 물건 하나만 받으면 몇 배 이상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했었고, 당연히 그냥 혼자 하는 거는 잘 안 되죠. 왜냐면 투자를 내가 어쨌든 처음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행크라든지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사실 뭐 10년 전, 20년 전만 해도 이런 정보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는 없었거든요. 회사 내에서 이제 회사에 집중을 했고, 퇴근 시간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. 저희 회사는 좀 유리했던 거는 퇴근 시간을 막 터치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저는 8시부터 5시 근무로 바꿨어요. 원래 9시부터 6시인데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에 좀 일찍 퇴근하는 걸로 5시 항상 땡치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던 거죠. 당시에는 미웠겠죠. 제가 뭐 회사에 이제 목매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퇴근을 해버리니까.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잘한 것 같고,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경정희님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. 저요? 저 그렇지 않았어요. 막 일을 잘하진 않았어요. 지금 퇴사를 하셨죠? 네네네, 1년 정도 됐습니다. 네.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있을까요?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업무 특성상 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진짜 언제든 로봇에 대체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반복 업무였거든요. 약간 그런 생각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. 언젠가는 나와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회사 일은 절대 아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업처럼 이런 투자를 하게 됐고, 하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오시면서 작게 이제 한두 명 정도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, 그게 이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온라인에도 촬영을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되고 하면서 지금 행크까지
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퇴사는 사실 어느 시점이었냐면 투자는 이미 뭐 6채 정도는 만들어 둔 상태, 그리고 나서 출판사랑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사를 했었어요. 작년 12월에. 경장님처럼 자산을 좀 어느 정도 이루고 퇴사를 하면 좋겠네요. 그쵸. 네. 그냥 이제 무작정 나오면 안 되고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지. 그게 투자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뭔가 있어야겠죠.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나왔을 때 어쨌든 기본 생활은 돼야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만들어 놓고 나왔었죠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오면 세상 밖은 엄청 막 험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준비를 어쨌든 투자라는 걸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사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투자는 다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부동산이 일찍이 하면은 이게 어쨌든 나중에 보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찍 시작을 했고, 그런 경험들이 또 스토리가 돼서 책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.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직장인으로서 힘드니까 네. 전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전업도 하시고 직장인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. 직장인이었을 때 투자하기 좋았던 것도 있으시잖아요. 있죠. 첫 번째는 대출.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어쨌든 담보대출이라서 그 물건의 어떤 가치도 따지지만 이 대출을 받는 사람도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소득증명이나 이런 걸 할 때 제 소득이 뭐 회사 나와서 더 많이 벌더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. 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어쨌든 월급이라는 게 안정성이라는 건 있잖아요.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에 중독이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의 안정성은 사실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. 대부분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못 나온 이유도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절대 지금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그 월급 몇백만 원, 뭐 몇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월급이 하찮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결국은 그 돈을, 그 소중한 그 월급이 모여져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종잣돈이 적은 20대 분들이나 혹시 네. 직장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, 우리가 노동하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귀중한 것인데 그 임금 상승률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계속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이런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의 가치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,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뭐 그냥 무시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로 하고, 그렇다 보니까 돈 문제가 얽히고 내가 돈이 없으면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라는 거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제는 뭔가를 하셔야지 지금 막 월급만 믿고 뭔가 이거를 열심히 모아서 내가 몇 억을 모아서 집을 살 거야 하면은 그때 되면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야를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, 저는 뭐 소액을 갖고 계시다면 뭐 경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경매를 해두면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. 살면서 내가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살 때 등기부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막이 돼주거든요.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됐다고 들었거든요. 굉장히 쉽게 쓰신 것 같아요. 돈 버는 데 있어서 막 어려운 거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.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길게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녹였고, 경매에 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경매가 어렵지 않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 라는 걸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매, 이런 약간 포인트로 썼습니다. 그러면 저희 이제 시청해주신 행가TV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실행을 할 거고 누군가는 그냥 듣고 흘릴 거거든요. 혹시 경매를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식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실 투자라는 행위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자산을 축적하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종잣돈이 적어도 직장인이어도 얼마든지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경장인님 인터뷰로 용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